서울을 낙찰받으면 대출이 40%만 나오게 되는 건가요? 경락자금 대출로 70%까지 나오나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출이 낙찰가의 40%가 나오고요. 서민 실수요자, 그리고 6억 원 이하의 물건이라면 50%, 만약에 같은 세대원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 온라인 트레이닝 피드백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녹음을 했던 게 파일이 잘못됐어요. 네. 예, 뭐 아주 실시간으로. 자, 햇살 소피아님 물건부터 볼게요. 취하됐네요. 2019 타경 103703. 서울에 있는 아파트고요. 사업 100만 원에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12월 달에 한번 진행을 했다가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결국 취하가 됐습니다. 자, 이 물건이 지금 취하가 됐잖아요. 취하가 된 이유가 뭘까요? 먼저 근저당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근저당이 한 개 더 있어요. 그런데 을 33과 을 33-2는 같은 거죠. 얘네 두 개는 같은 겁니다. 이 질권을 설정한 사람이 이 땡땡에게 돈을 빌려줬고 이 땡땡이 이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 1억 6천은 요거 1억 9천하고 또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 있는 최대 채권을 3억, 4억, 3억 8천 정도예요. 그러면 이 정도 집이라면 일반 매매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채권의 총 금액이 집 가격보다 낮다면 취하를 시키고 집을 일반 매매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집은 지금 4억 7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감정가 자체가 매우 낮죠. 이런 물건을 또 발견하게 됐으면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한테 가셔서 이 물건을 취하시키고 일반 매매로 거래하겠다고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 답사 일지 좀 볼게요. 네, 실거래가는 4억 6,500이고요. 전세는 2억 6천에서 3억. 현 매물가는 4억 9천에서 5억 천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가 자체가 저렴한 물건이고 아마도 일반 매매로 거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현장 답사를 직접 가지 못해서 관심 있던 지역의 경매 물건으로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경매로 올라온 물건이 네이버 부동산에도 올라와 있고 거래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다른 경매 물건도 보니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거래 완료라고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경매 물건을 취급하는 부동산에서 올린 거일 뿐이에요. 컨설팅 업체인 거죠. 뭐 거래 완료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냥 물건으로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그냥 컨설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물건은 깡통 속의 날개님 군포에 있는 아파트고요. 낙찰이 됐습니다. 2019 타경 4312 감정가 3억 6천인데 신건에 25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법인에서 낙찰을 받아갔는데요. 낙찰을 받은 법인에서는 감정가의 115%인 4억 1,200만 원의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자, 이 물건 권리상으로 문제가 없는 물건이죠. 근저당이 있고요. 밑으로 근저당에 또 하나 있고 근저당 질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는데요. 이 근저당권자와 전세권자가 같은 사람이에요. 대부업체죠. 대부업체가 대출을 해주면서 이 집에 다른 전세권 설정하지 말라고 전세권을 설정한 물건이고요. 뭐 권리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사해 보신 내용으로 보면 네이버 호가가 4억 3천에서 4억 6천. 근데도 물건이 아마 없을 거예요. 이 군포가 요새 아주 핫하죠. 지금 경기도에서 이 군포 지역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군포는 조정 대상 지역에 속하지도 않으면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그리고 물건의 입지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지역들이 대출의 제한을 받는 데 비해서 군포는 제한을 덜 받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몰린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정말 많이 입찰을 하셨네요. 자, 날개님 지금 첫 입찰할 물건을 찾고 계신데요. 뭐 이 물건은 아주 안전하게 입찰에 도전하실 수 있는 물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낙찰을 받기에는 좀 경쟁이 많이 치열하고요. 이 경쟁이 어느 정도나 치열할지 가늠이 안 될 정도예요. 신건에 25명이 들어왔다는 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고만고만한 가격을 썼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낙찰가는 호가랑 비교해서는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실거래가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물건은 의외로 경매로 싸게 낙찰받기 조금 어렵다. 이거는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지역적인 이슈가 있고 권리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이런 깨끗한 아파트는 실거래가보다 몇천만 원만 싸게 낙찰을 받아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아요. 자, 이번 물건은 쭈누빠니 물건입니다. 2019 타격 67400 중복으로 역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중복은 다른 채권자가 또 경매를 넣었다는 거고요. 채권자가 2명 이상일 때 번호가 다르게 뜨니까 한 사건 번호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10층이고요. 감정가 5억 5천 신건으로 진행하고 있네요. 말소기준 권리는 2009년 근저당이고요. 밑으로 가압류 경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경매 취하서가 접수가 됐어요. 6월 1일에 접수가 됐는데 아직 특별하게 얘기가 없는데요. 일단 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취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속 진행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이 집에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입일은 2018년 10월 22일. 말소기준 권리인 근저당보다 늦게 전입한 후순위 임차인이고요. 전입, 확정일자, 배당요구 모두 다 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확정일자가 전입일자보다 더 빠르죠. 이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보통 전입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랬다가 다시 주소를 잠시 다른 곳에 옮겼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전입한 날짜가 전입일자가 됩니다. 어쨌든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전입과 확정일자 중에 늦은 날짜인 10월 22일이고요. 갑 22와 23 사이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근저당 600만원, 가압류 800만원, 다음에 4억 2천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물건이 5억 5천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5억 5천만원으로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전액 배당받을 수 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질문 내용이요. 입지가 좋은 일산의 아파트입니다. 임차인 김땡땡은 채무자의 가족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전입일자도 느려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배당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고요. 이분 채무자의 가족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이 집에 대출도 별로 없고 임차인이 전입이 다소 늦기는 했지만 적정한 임대가로 있고요. 그리고 전입일자가 늦은 이유는 채무자의 가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잠시 주소를 옮겼기 때문이거든요. 이분은 채무자의 아닌 진짜 임차인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임차인은 전액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만 근저당과 가압류의 금액이 높지 않아 철회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맞아요. 채권자의 취하서가 제출이 됐죠. 그래서 아마 취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하서가 제출이 됐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취하를 할지
그냥 계속 진행을 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중복 사건과 관련 사건으로 나와 있는데 입찰 시에는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중복 사건은 설명드렸어요. 채권자가 2명의 경매를 신청해서 중복 사건인 거고요. 관련 사건은 이 물건이 경매로 진행되기까지 어떤 관련된 사건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네, 두 번째 물건이에요. 2018 타경 106173. 기름동에 있는 아파트고요. 감정가 7억 2,400에서 1회 유찰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낙찰이 됐습니다. 5명이 들어왔고 94%인 6억 8,20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권리는 너무 깨끗하죠? 말소기 중 권리가 근저당이고요. 밑으로 근저당 압류해서 모두 소멸입니다. 임차인 없이 집주인이 살고 있는 물건이에요. 18층 중에 18층이니까 탑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질문사항 볼게요. 서울 기름 뉴타운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1회 유찰에 임차인이 없어서 다른 문제 없습니다. 서울을 낙찰받으면 대출이 40%만 나오게 되는 건가요? 경락자금 대출로 70%까지 나오나요? 경락자금 대출이라도 정부의 대출 기준은 다 적용을 받습니다. 대출에 대한 이야기가 부동산 경매 무작정 따라하기 34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서울은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출이 낙찰가의 40%가 나오고요. 서민 실수요자, 그리고 6억 원 이하의 물건이라면 50%, 만약에 같은 세대원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더 이상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대출 제한은요, 경매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어요. 다만 서울 이외의 지역, 비조정 지역 이외의 지역은 대출이 좀 자유롭습니다. 이번에는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아파트예요. 24층 중에 17층 로얄층이고요. 감정가 6억 1,100만 원. 신건으로 진행을 했고, 한 명이 들어오셔서 낙찰을 단독으로 받으셨네요. 낙찰을 단독으로 혼자 들어오셔서 받긴 하셨는데, 굉장히 잘 받으셨어요. 4월달 거래가를 보면, 5층 같은 경우에 6억 9천이거든요. 네, 6억 9천, 최고가 6억 7천 정도로 평균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물건은 로얄층이고 혼자 오셔서 6억 1,400만 원에 낙찰 받으셨어요. 다 남들이 막 피터지게 20명, 30명씩 들어올 때 이분은 혼자 들어와서 낙찰을 받아 가셨네요. 예, 이렇게 낙찰 받는 게 좋죠. 그래서 신건으로 놓치지 않고 이렇게 괜찮은 물건들 신건으로 낙찰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게 아마 유찰이 됐다 하더라도 다음 회차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 몇십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이고 결국 낙찰가는 신건의 가격을 넘어섰을 겁니다. 자, 질문 내용이요. 역시 미아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언덕이 많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만 역시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고 명도에는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네, 권리상으로 별 문제 없는 깨끗한 물건이에요. 아주 바람직한 낙찰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쭈누빠님, 물건을 잘 골라주셨고요. 그리고 의견도 잘 주셨어요. 근데 이 물건을 어떤 목적으로 고르셨는지도 같이 첨부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마크님, 안양에 있는 빌라예요. 2016년식 빌라고요. 그리고 감정가 1억 8천만 원에서 1회 유찰해서 1억 4,400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층이에요. 깨끗한 신축 빌라고요. 이렇게 전용 41제곱 근저당이 있고요. 밑으로 근저당 가압류해서 소멸이네요. 이런 물건의 현장 조사를 하실 때는 사전 조사를 좀 꼼꼼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인근에 있는 빌라들 중에서 연식이 비슷한 2016년식이니까
거의 한 5년 정도 된 빌라들 중에서 방이 2개 있고 요런 물건들을 같이 비교해 가시면서 가격 조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치도 괜찮고요. 자, 지금 이 물건이 명학역에서 요 정도 떨어진 물건인데 네이버에 올라온 물건들을 보면 명양역에서 한 요 정도 떨어진 물건들이잖아요. 자, 여기 이 인근에 있는 빌라들의 가격들을 다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비슷한 연식의 매가와 또 전세가들을 확인을 하시면서 이 물건의 적정 가격을 사전 조사를 좀 꼼꼼하게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예상한 그 매가, 임대가를 인근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구체적인 제대로 된 빌라의 가격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임대용 빌라의 적정 임대가를 유추하기에 가장 쉬운 사전조사 방법입니다. 잠시 제가 살펴보니까 감정가가 거의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가도 조사를 해보셔서 그리고 임대 수익률 계산을 해보셔야 되겠죠. 안양시 만안구는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이 됐죠. 대출 제한이 있는 지역입니다. 요거까지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레오파드님 물건입니다. 2019 타격 13196 서구에 있는 뚜란치 아파트고요. 12층이네요. 1억 4,900에서 1회 유찰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59제곱이고요. 위치는 너무 좋죠. 권리상으로도 문제없이 깨끗하네요. 이 물건 입찰가가 문제인데요. 지금 올려주신 내용으로 네이버 시세 1억 6천에서 7천. 감정가는 1억 5천. 네, 지금 예상하시는 입찰가 정도면, 네,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상하시는 입찰가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좀 경쟁이 약간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도전하기에 딱 좋은 적당한 물건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 임장을 가시겠군요. 소품아,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이고요. 서경중학교, 매매가 전세가 모두 상승하고 있고 평균 시세보다 매물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가셔서 뭐 조사하셔야 되죠? 가시기 전에 먼저 이 물건의 인근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의 가격도 같이 조사를 하시고요. 전세로 세팅을 하게 되실 거면 또 인근에 입주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올 수리했을 때 얼마까지 전세를 받을 수 있을지, 실제 거래되는 매가, 가장 최근에 팔린 가격, 그리고 수리한 집과 수리 안 한 집의 매매가 만약에 올 수리를 하게 된다면 전세가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지, 전세가와 매가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잖아요. 전세가가 높은 물건이라면 아마 수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수리 비용까지도 예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리 정도가 인근에서 좋은 수준이면 되거든요. 내 기준에, 입찰하는 사람 기준에 좋은 수준일 필요는 없어요. 임장 다녀오시고 현장 답사 일지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자,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와, 거의 앞에 영상이 좀 날아가는 바람에 거의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하게 됐어요. 저희 막내 PD가 이걸 만들어줬는데요. 시청자들 분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 이번 한 주도 좋은 한 주 되세요. 다음 주에도 뵐게요. 안녕!